얘들아 안녕. 나 꼰대아재야. 자, 꼰대아재는 이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다 쉽게 설명해주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자, 이재명이가 지금 여권이 바짝 쪼고 있지. 특히 윤석열, 한동훈, 검찰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이재명에게 여러 가지 거물을 던져서 바짝 쪼고 있어. 근데 보면 경찰이 성남FC를 아니라 했다가 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한편으로 이재명의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은 빼고 또 액수나 내용을 줄여서 김혜경이를 기소했고, 또 다른 이재명의 코나아이라고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낙전 수입이 뭐냐? 실제 화폐를 발행해 놓고 쓰지 않아서 저절로 챙기는 그런 게 없었다. 불기소한다. 이렇게 경찰이 발표해서. 근데 거기에서는 왜 코나아이라는 업체에다가 지역 화폐를 몰아줬는가? 그리고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 이재명 측근들이 얼마나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될 건데, 낙전 수입만 없으면 죄가 아니다? 또 한편으로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는 불기소하고 계속 쌍방울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가지고 그 돈이 이재명에게 흘러 들어갔을 수 있는 정황도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한다 그래. 자, 엊그제는 이재명이 아들 이동호도 검찰에 가서 도박과 성매매 등으로 조사를 받았지. 자, 온 집안이 조사받는 집이야. 참 저런 집도 드물 거라고 봐. 그런데 왜 전방위로 그물을 치는데 이재명을 제대로 이렇게 못 낚아채는 걸까? 이재명이 그만큼 묵념하고 공정한데 억지로 죄를 엮어서 그런 걸까? 그건 아니겠지. 저자는 가는 데마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손대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뻗대기는 거야. 그 뻗대기는 정도가 9박 11일 김문기 그 성남 도계공 처장하고 호주 뉴질랜드를 같이 다니고 동영상에서 바로 옆에 있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장면까지도 나오는데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거기에 그냥 맞는 핑계들을 들이미는 그런 행태에 불과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 문제지. 근데 대장동, 백현동, 위례하고 관련해서 특정 업체를 저렇게 봐줬다면 뭔가 그 대가가 오가고 했을 건데, 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는 게 정말 센 사람한테는 제대로 움직이고 작동하지 않아. 약한 자들에게만 작동을 하지. 자, 이재명에게 공권력이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시간만 끌면서 빈둥거려. 왜 그럴까? 이재명이 현재 야당의 대표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고 현 정권이 인기가 없어서 정권이 교체될 것 같고, 이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히 경찰에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는 거야. 지금 이재명을 걸었다가 나중에 저들끼리 딜 쳐서 빠져나오거나 재판에서 잘 안 될 경우에 걸었던 우리는 엿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뭉개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위례에서 이재명이 하나 걸려야 이게 그야말로 빅 스캔들이고 이재명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대장동은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함에도 그 대장동에 이재명이가 어지간히 입도 맞췄고 어지간히 증거 자료도 지금 없앴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장동에서 이재명 유죄가 입증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백현동에 집중하는 거라고 보는데, 방송 녹화하는 날 검찰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이재명이가 결정한 거지 국토부가 이재명이 말처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어 해줬다고 하는 게 뻥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밖으로 흘리고 있어. 여당에서도 백현동의 4단계 용도 변경 상승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 압박한 게 아니다. 이재명이가 국감 현장에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그랬다는 건 거짓말이다. 나는 일찌감치 이재명이가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어.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이 일개 광역
또 아닌 기초지자체 단체장이지만 굉장히 시끄러웠지. 2017년 대선 경선할 때도 이재명이가 문가리에 이어 근소하게 3등을 했잖아. 물론 그것은 백현동 결정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명은 이미 두 번째 시장이 당선된 2014년 이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원 오브 댐이라고 알려져 있었어. 자, 그러면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에게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지만은 국토부가 이재명에게 용도 변경을 하라고 협박을 할 수는 없다. 국토부 같은 이런 데서 뭘 갖다가 해주라고 누구를 밀어주는 협박을 문서로 했을 리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문서로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이가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했겠지. 근데 이재명이가 협박당했다고 하면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 협박은 뭘로 이루어졌을까? 공문으로밖에 없었다는 거야. 왜 그러면 백현동이 문제가 됐느냐? 혁신도시법이라는 게 있지. 자, 이거는 세종행정복합도시와 더불어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다 흩트려서 민관, 산, 학, 연 등이 협조해서 새로운 도시 분위기를 지방도시에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혁신도시라고 지정해서 그쪽으로 주요 공공기관들을 이전시켰어. 그래서 원래 그 성남의 백현동에 식품개발연구원이 있었지. 자, 그때 판교 근처에 이 숲속에 산으로 가는 길 속에서 들어가면 산속에 식품개발연구원이 들어앉아 있었어. 세월이 지나니까 말이야. 그게 저렇게 아파트 지을 땅이 됐는가? 지금 생각하면 그 앞에 땅이라도 좀 사줄 걸 그랬어. 성남 백현동에 있던 식계연 식품연구원이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갔어.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지를 식품연구원은 빨리 팔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산속에 그 공공기관이나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팔리겠어? 그러니까 식품개발연구원은 국토부나 이런 데다가 정부 기관끼리 협조 요청을 하지. 식품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기 땅을 놔놓고 그리고 지방으로 갔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기 땅들을 빨리 팔아서 재정에 보태든지 뭐 빚을 갚든지 해야 될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 혁신도시법과 관련해서 지방으로 이전했던 많은 공공기관들이 국토부에 이 압력을 넣는 거야. 우리 땅이 제발 좀 팔릴 수 있게 해주라. 근데 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거기에 지을 수 없으니까 누구도 땅을 안 산다. 그러니까 그 땅을 용도만 조금 바꿔주면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지으려고 줄을 섰으니까 용도 변경하게 해주라. 이런 공문들을 지금 국토부에 보낸 거야. 국토부는 같은 이 정부 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토지 이용 계획 등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해당 지자체에다가 어느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가 지금 빨리 팔려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못 팔고 있으니까 이 공적기관들끼리 좀 협조를 해줘라라고 공문을 보내. 그런데 지방의 자치단체는 이게 야당도 많아. 특히 성남시 같은 데는 야당 중에 제일 독한 이재명이가 시장에 있어. 거기에다가 국토부가 상식을 벗어나는 그야말로 이재명 말대로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국토부는 이재명이한테 덜미를 잡혀서 아주 아작이 나겠지? 그러니까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거는 식품개발연구원의 부탁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성의를 표시해 주되 결국 그 공문에는 최종 결정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해주소라고 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야.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재명이가 지가 결정한 거다. 국토부가 압력 넣은 게 아니다라고 오늘 나오고 있어. 이재명은 24번에 걸쳐서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 어쩔 수 없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공문들은 모두 변경 이후에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 업자들을 처음에는 배척을 했을 거고 그러다가 그 업자 쪽에서 김인섭이라고 이재명의 선대 본부장을 한 사람을 영입해서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이재명과 김인섭을 통해서 개발 업체가 서로 연결됐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초반에 안 해준다 해야
업체 측에서 성남시에 더 강한 속도로 엎드릴 거 아니야? 그래서 초반에는 국토부가 협조 공문을 형식적으로 보내도 성남시가 안 된다고 뻗대기 있을 거야. 그건 너무 잘 알지. 그런 관계에서 각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돼 있고 최종 책임은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는 어느 순간에 잠잠했을 거고,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4단계 상향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는 거야. 그리고 임대주택도 줄여준 거지. 자, 그런데 국토부는 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남시가 국토부에 일일이 보고를 안 하면 잘 모르니까. 식품개발연구원이 이제 독촉도 하고 이러니까 뭣도 모르고 계속 공문을 보냈을 수가 있는데, 검찰의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이미 4단계 상향해준 다음에 24번의 공문이 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국토부에 협박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국토부가 마지못해서 상식적인 그냥 행정공문을 보낸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부의 공문하고 관계없이 이재명의 자체적 결정으로 4단계 이 상향 결정을 한 거고, 용도 변경해서. 그런 다음에 국토부의 공문들이 뒤늦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대선 당시 이 부각된 의혹은 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4단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업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용도 변경 특혜를 주고 3천억의 수익을 안겼다는 거야. 그런데 검찰의 지금 공소장에 따르면 말이야, 국토부는 성남시를 비롯한 28개 지자체에 식품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적기에 매각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식품연구원은 그해 2015년 4월 달에 백현동 용도 지역을 녹지에서 제2종 일반 주거로 2단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이재명의 악명을 듣고 큰 욕심도 못 내고 그냥 자연 녹지에서 2종 일반 주거로 해달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가 적절한 시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좀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는 공문을 보낸 거야. 그런데 성남시는 이것이 성남시의 도시계획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식품연구원의 신청을 받고 했어. 물론 국토부도 같이 까인 거지. 자, 그러자 식품연구원은 9월 달에 똑같은 내용으로 2차 신청을 했어. 좀 선체해달라. 그러면서 또 국토부를 좀 쓰셨겠지. 국토부도 똑같은 용도 변경에 성남시가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 좀 하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국토부에다가 물은 거야. 자, 이게 의무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혁신도시법에 근거하는 거냐. 이 혁신도시법이라는 거는 당시 이 노무현 때 만들어진 법으로 다른 법에 비해서 좀 우선하면서 지방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되어서 지자체들이 협조해야 되는 의무를 다루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의무에 속하느냐라고 물은 거라고 봐. 그리고 또 한술 더 나아가서 성남시에 도시 기본 계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성남시는 이 백현동을 녹지로 두고 있다 이런 뜻 아니었겠어? 그런데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뛰어넘어서 백현동을 주거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하고 국토부 너네들 입장을 말해라고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럼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겠어? 얘들이 우리한테 이런 걸 보내는 거는 그냥 협조 좀 해주라고 우리는 공문 보낸 거야. 그럼 저거들이 협조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혁신도시법에 의거한 거냐? 아니면 이게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뛰어넘어서 너들한테 받은 공문 때문에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냐라고 시비 거는 공문을 보낸 거지. 그러니까 국토부가 알은 거지. 얘들이 우리한테 덮어 세우려고 하구나. 그러니까 국토부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이전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두어 번 협조 요청을 한 것은 혁신도시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용도 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성남시 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용도 지역을 변경해줘라고 너네들한테 압력 넣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다.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공무원들은 공문을 쓸 때 나중에 시비가 걸릴 거라고 보고 또 상대의 반응을 보고 그걸 다 빠져나가기 위한 공문을 쓰는 것이 그들의 몸에 배인 태도야.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국토부의 해신을 받고 하하 얘들은 발 뺐구나. 겁주니까 발 빼네. 그러면서 식품연구원의 공문도 반려한 거야. 못 내줘. 자, 그런데 한 해 뒤에 상황이 바뀌었어. 식품연구원이 2015년 1월에 성남시에 2단계 올려달라 한 것도 안 올려줬는데 갑자기 녹지에서 준주거로 4단계 올려달라는 신청을 해. 그런데 갑자기 2번이나 반려했고 2단계도 못 올려준다던 성남시가 이걸 받아들였어. 이거는 뭐라고 해석이 될까? 그거는 그 사이에 이제 이 백현동 건설업자 측과 성남시 간에 뭔가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식품연구원에다가 슬쩍 흘려서 식품연구원이 공문을 보내면 식품연구원의 공문에 응답해 주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흘려서 식품연구원 공문에 4단계 올려줄게 하고 답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김인섭이가 저쪽에 영입되어서 완전히 이제 그쪽의 멤버로서 성남시하고의 중요한 걸 다 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장동에서도 처음에 민간 개발하던 위례 사람들이 와서 민간 개발로 하려니까 이거는 절대 공영으로 가야 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민관 합동 3섹타로 한다고 했지. 그래서 그때도 또 이상한 소리 했잖아. 그걸 갖다가 당시 한나라당 세력들이 민간 개발을 하려 해서 자기가 막았다 해놓고 결국은 화천대유 민간업자들한테 몰아줬지.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항상 이런 수법을 쓰는 거야. 처음에는 딱 거부하고 저쪽이 애가 달아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딜을 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갖다가 화끈하게 봐주는 그게 수법이 아닌가 하는 게 나의 추정이야.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이재명이가 처음에 성남시나 국토부의 형식적인 이 용도 변경 요청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리고 뻗대기다가 그리고 업자가 하나가 붙었고 당황한 업자가 이제 이재명 측근을 영입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때서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것이 마치 연구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해준 것처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국토부가 강요해서 해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참 이재명 대단해. 자, 저렇게 살면 안 돼. 알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재명 내 총을 받아라. 폭탄도 받아라.